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시장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가 즉 야간 선물이 상당폭 빠져서 진행이 되다가 장 후반부터 미 증시가 반등을 했죠. 야간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장중에 테슬라 및 아마존, 넷플릭스 등등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비록 다우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미 증시를 보면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아니죠 이번 주 후반부터 덴마크를 시작으로 부분적인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되는 국가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정점을 찍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점에 가까워왔다, 정점이다 라는 말이 이제 뉴욕 주지사를 통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달에 5월 미국 경제 활동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불안의 벽을 타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닥권에서 잡은 종목은 일정 부분 끌고 가시고 그래도 안전하게 현금은 일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은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특히 미국 나스닥을 견인했던 섹터는 아마존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견인을 했고요. 넷플릭스, 테슬라가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기타 IT 섹터까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보면 이번 이 북난에서 이 언택트 대장주로 다시 꼽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내 시장의 언택트 관련된 섹터도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테슬라의 반등으로 2차전지 섹터 특히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잠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중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 시장 예상치보다 월등하게 좋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중국 지수와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증시를 추가 상승을 만들어 놓은 원동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코스피 매수 그리고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시에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면서 5일선의 이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일 코스닥 지수는 5일선을 이탈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5일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기준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 지수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지수적으로는 부담이 되나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덜 올라간 종목, 그 다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지속적인 매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 위든 아래든 언젠가는 결정이 납니다. 그 시점까지는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일정한 박스 구간에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한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도 네, 강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강약품, 대웅제약, 대웅, 노터스 등 신규로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네, 구충제 관련된 이 성분을 또 연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대웅제약, 대웅노터스, 기타 제일바이오 등등이 또 반등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부강약품의 임상 시작에 대한 부분 등이 또 개별 제약바이오를 급등을 시켰고, 그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항암 섹터의 제약바이오도 오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HLB가 그간 지수 반등에도 반등을 못했었는데 오늘 장중 10%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HLB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 보면 네, 기관과 외인이 공격적으로 IT 섹터, 특히 5G 섹터에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즉 이번 국면이 지났을 때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 5G 섹터로 진입이 된다라는 네, 가능성에 의한 배팅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둔화 조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언택트 섹터가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추후 시장 트렌드로 이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 분야별로 클라우드 섹터가 있을 거죠. 가비아, 더존비지원, 네, 그다음에 결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등등, 그다음에 게임 섹터, 그다음에 원격 의료가 있을 거고요. 채택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정리를 해놓고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네,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 네, 이 폼페오가 북한과 논의 의사 및 지원 의사를 언급하면서 경업주가 추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간 경업주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총선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총선에 대한 이 승리가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남북 경협에 대한 이 정책이 이어질 것 같다,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등등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 요 며칠부터 강조드린 이 부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M&A 관련주는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잘만 네, 요리를 하면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수급을 보면 코스닥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 네, 이 5G 섹터로 많이 들어갔고요. 이걸로 보면은 IT 섹터 쪽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됨을 볼 수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쪽, 그 다음에 젠백스, 그리고 IT 섹터에 고루고루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네,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 주된 수급 주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 수급 섹터가 이쪽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상당 부분 높게 출발을 해서 중간에 따라잡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면 오랜만에 개인의 대량 양매도가 나오고, 그다음 외국인의 코스피 1,800억 정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나왔어요. 코스피 쪽은 한 300억 정도 매도 우위나 이 폭을 보면은 최근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수량 대비 굉장히 적은 수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물 측면에서 일단 바닥권에서 누적 선물 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약간 이 선물의 매수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네, 상방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장 막판 동시효과 이후죠. 자, 그러면 3시 이후에 선물을 매수를 했던 부분을 또 전량 거의 대부분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에 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상승보다는 박스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로 지수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즉 다음 주보다는 목요일 날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시면서 시장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다면 홀딩하고 버티는 게 맞고요. 장중에 목표 수익률을 낮춰서 단기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시장입니다. 장중에 이 장중 눌림 이후에 반등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런 매매는 충분히 이어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시네요. 해외 증시를 한번 보죠. 해외 증시를 한번 보고, 일단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왔던 이 아일랜드 갭 이후에 상방 조정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네요. 지금도 시간 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위쪽 구간에는 여전히 매물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뚫고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이런 선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2차전지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이 신고가 초입에 와 있습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함의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쿠팡 기업도 그간 어마어마한 영업 적자를 보이던 가운데에서 작년부터 매출 7조를 돌파하는 등등 영업 적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신고가 영역에 가서 돌파를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언택트 관련 주들의 추가 상승, 즉 패러다임 변화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동시에 뭐 애플이라든지 종목들을 보면 이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한데 아마존, 넷플릭스 등등의 반등의 흐름을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수 흐름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의 기준에서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아직까지 5일선이 꺾이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코스피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1920, 30포인트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기존 코스피 저가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놓고 대응을 해볼 예정이며, 코스닥 기준에서는 이미 코스피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일 3일간의 하락 이후에 일단 5일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제 이 다음 구간에서는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워낙에 지금 반등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장중 조정으로 좀 끝나는데, 뭐 이런 3산의 흐름을 보이고 이평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지금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이런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추후에 이제 이 종목보다도 코스닥의 흐름이 이렇게 돌파의 양상을 보인다면, 돌파의 양상을 보인다면 이 안에서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좀 강해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잠시 섹터를 보면 코스닥 제약, 지금 코스닥 제약이 이 박스권도 아니죠. 그간 하락을 하고 이번 사태의 주도주로 탈바꿈한 이후에 상방에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정말로 이게 큰 시세가 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잠시 밀렸다가 이런 거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다가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강했고, 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 내에서는 주도 섹터로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같은 코스닥에서 뭐 IT 하드웨어 많이 못 올랐죠. 예전에는 주도주였으나, 기존에는 주도주였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약간 주도주에서 탈락돼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다른 쪽이 뭐가 있을까? 일반 전기전자 쪽도 지금 딱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전히 잘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HLB를 좀 볼게요. HLB 장중에 단타 정도만 쳤었는데 딱 단기 매매만 몇 번 쳤어요. HLB는 단기 매매만 잠깐씩 들어가고 좀 말았었는데, 일단 HLB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간 보면 코스닥 대형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랐죠. 이 박스권 뚫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HLB가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뮤노믹인가요? 이뮤노믹이나 아무튼 새로 M&A를 한 미국 기업, 백신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추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HLB의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뭐 연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그간 조정 이후에 강한 수급이 이제 동반되면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 HLB는 국가권에서 죽어도 못 간다라고 말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자, 오늘 삼성 SDI 큰 폭의 반등 나왔죠. 수급이 오늘은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이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정을 좀 더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안 나와서 이거를 매매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뭐 얘도 28만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 위에서 모르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3만원권 라인 언급드렸죠. 어제 53만원권에서 박스를 그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이 오후장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지속 홀딩 관점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올라간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KB도 바닥권에서 가고요. KTNG도 바닥권에서 양호한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져요.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량주 무거운 종목은 좀 진득히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신풍제약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시간 외에서도 좀 빠지는데 이제 물량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들고 있어요. 사실 수익률이 이게 이제 오늘 어디까지 올라갔었었냐면 50 몇 프로였었는데 원래 나머지는 이런 구간이 떨어진다면 네, 가지고 있는 잔여 물량에서 다시 살려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일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네요. 3분봉 이후 반등 구간을 봐야 될 것 같고 신규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신규는 조심해서 봐야 되고 기존 보유자라면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런 구간 이후에 올라가는 마지막 파동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나온 건 없다 라고 보여주고, 자 언택트 가비아 흐름 괜찮네요. 신고가 돌파 유력해 보이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종목 기다렸다가 눌릴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양호할 걸로 보이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알서포트를 여기다 넣을게요. 알서포트는 네, 오늘 매매를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알서포트는 이제 장중에 회원님들과 함께 매매를 두 차례 진행을 했고 어제 자리부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고요. 얘 또한 언택트 관련주인데 이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 흐름을 돌리는 수급이 오늘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5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진입은 여기서 했어요. 이제 보면서 진입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5장 이제 이때는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같이 못 보고 5장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불타기 해서 이거는 종가 베팅이 완료가 돼서 좀 끌고 갑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적으로는 네, 전혀 나쁜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을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면서 이 쌍바닥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5일선 쌍바닥.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긴 흐름에서 쌍바닥이 나온 거고요. 좀 긴 흐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평선의 쌍바닥이 좀 길게 나온 케이스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동의 마무리가 된 거죠. 알서포트는 아무래도 요새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서의 이 이평선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0원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전략 매도 할 거고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봐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이제 요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등력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두산솔루스는 어제 시간 외에 상승 전에 조금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두산솔루스는 상승 전에 조금 잡아놓은 물량 하고 오늘 시초가부터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갔죠. 여기서 원래 매수를 한 거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렉이 걸려버려 가지고 하방에서 한 4, 5% 찍혀 있는데 매도가 그게 걸려버렸어요. 렉이 걸리는 바람에 여기 이 부분 즉 시간 외에 어제 여기서 사서 저가 여기 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한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매수가 됐네요. 여기 이렇게 매수가 돼서 매도 여기까지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전량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5% 이상 출발을 할 시 이런 종목 시초가가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초가가 5% 이상 출발을 할 시 눌림목을 29,100원, 29,350원 정도로 네, 잡고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잘 된 케이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진행하는 거는 사실 이 나와 있는 수급을 볼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을 볼 의미가 없고 어차피 기사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기사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왔고 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이 구간에서 매도 관점을 좀 보여드렸어요. 추세적으로 역배열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과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을 비교한다면 추후에 이 종목이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매각의 과시화가 이루어진 것은 두산 솔루스이기 때문에 두산 솔루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퓨어셀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시켜버리면 그때 다시 봐도 되거든요. 완전히 돌파시켜버리면 다시 눌렸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퓨어 솔루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고 디데이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라젠 이텍스 낙추매매 관점에서 봤고요. 오늘 이게 이제 11,300원에 사인 나갔는데 11,350원을 주고 안 걸렸습니다. 11,350원을 주고 350원까지만 오고 안 걸려가지고 좀 매매는 못했는데 내일장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1,500원 구간 온다면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쪽지로 이제 TCG 라이브 방송 문의가 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마감 기한을 안 적어놔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그냥 이번 주까지만 받고 안 받을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거 기한을 안 적어놨었는데 그냥 딱 이번 주까지만 해서 4월달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한가 관련된 매매 방법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셔서 관련된 프로 보시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선거 안 하신 분들은 꼭 선거 동참하셔서 소중한 한 표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